자, 이제 농지법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 농지법은 뭐 몇 문제만 풀면 되니까 같이 간단하게 보고 오늘 수업 좀 일찍 끝나겠네. 예, 문제가 몇 개 안 돼서 농지법은. 예. 자, 우리 454페이지 농지법이 나오는데요. 좀 지워야겠다. 예. 여러분 농지법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농지법 포기하는 사람이 포기 이유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농지법 법조 문수가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다. 사실 그래. 근데 저는 공인중개사법보다 법조문이 더 많은데 저는 30분 내에 다 가르치고 다 맞춰. 문제. 예.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선생님도요. 30분 내 진도 끝내야 돼. 예. 그 제 소원이 뭔지 물어봐줘. 제 소원이. 예. 여러분 혹시 그 김구 선생님의 소원이 있었죠? 김구 선생님 소원이 뭡니까? 조국 독립이죠. 대한민국의 독립. 김구 선생님의 그 소원이잖아요. 나의 소원은 농지법을 2달 강의해 보는 거야. 예, 예, 공인중개사법보다 분량이 더 많은 농지법을 2달 강의해 보는 거야. 2달 강의할 분량이 돼요. 농지법이요. 굉장히 많이 공부할게요. 근데 이건 나는 간단하게 끝내잖아. 예, 간단하게. 중개사법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걸. 120개 조문도 안 되는 걸. 지문은 200개가 나오는데 조문은 120개. 예, 100% 적중. 예, 조문을 다 내야지만 겨우 지문 200개를 만들어. 예. 농지법 총칙 파트에서는 우리가 농지의 개념하고요. 농업인의 개념을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고요. 두 번째, 농지의 소유 파트에서는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격 증명이 있고요.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농지 소유 상한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한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의 이용 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대리경작제가 있고요. 대리경작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네 번째, 농지의 보전이 이렇게 있는데요. 농지의 보전은 농업진흥지역이 있고요.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하고 그 다음에 농지존용, 농지를 갈아엎고 다른 용도로 쓰는 거. 농지존용은 농지존용 허가가 있고요. 신고가 있고 협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 자, 이게 농지법에서 우리가 칠판에 쓴 거 있죠. 이것만 공부해서 2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쓴 데서 99% 시험 나왔으니까. 예. 이것만 탁 외우고. 예. 그래서 농지법은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문제 나올 때마다 그때 문제 풀면서 책 찾아보고 외우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농지법에 취미가 있다 그래도 농지법을 갖다 철저히 공부한다? 안 돼. 예. 농지법은 이렇게 찍어서 그걸 보시는데 기출 문제만 다 봐도 거의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농지법은 최근 13년간 2문제 중에 한 문제가 3번 빼놓고는 정답이 5번이었어요. 참고하시라고. 2문제 중에 한 문제 정답이 5번인 게 13년간 10년간 그랬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는 문제 나면 실력으로 문제 맞추고요. 정 모르겠다 싶은데 5개 지문 중에서 압축되는 것도 없다 싶으면은요. 확률이 뭐가 높았어? 5번이 높았지. 그래서 지금까지 다 맞힌 사람이 부지기수야. 예. 하나는 실력, 하나는 찍어서. 예.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농지 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거 찾는 건데요. 유휴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그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의 뜻, 영농조합법인하고 하나가 더 있어. 농업법인 두 개야.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이자를 이사라 그래요. 이사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이거 23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23회 때는 박스 안에 밑에 문장이 예상 문제였어. 밑에 문장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원래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이요. 농업인이 대표이사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이었어. 원래는. 개정되기 전에는. 이걸 바꾼 거야. 왜? 농업인이 대표이사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이사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 돼야지만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만든 농업회사법인이 다 폐업했어요. 예, 농업인 대표이사다가 다 폐업한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좋았지만요. 그 회사 중에 살아남은 회사가 없어. 대표이사가 누가 되라는 조항을 삭제해버렸어요. 농업이 아니라도 돼. 그 다음에 이사는요. 몇 분의 몇? 3분의 1. 예. 농업이 3분의 1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예상 문제였고 가로치기가 나온 거였어요. 예. 2번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 이거 작년도 기출문제죠. 작년에 9월 달에 봤던 아침에 와서 문제 풀었잖아요. 그 문제에 꿀벌 10군이 있었습니다. 누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웃지 마세요. 예. 그때 일부 학생들이 꿀벌 10군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걸 다 내냐 그랬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꿀벌 10군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은 왜 꿀벌 10군을 그 시험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문제를 내겠습니까? 뭔가 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꿀벌 10군이 이게 정답입니다. 농업인에 해당되는 거. 가금 1천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330제곱미터 비닐하우스 설치. 그렇죠? 예. 해당하는 꿀벌 10군밖에 없었죠, 1번. 예. 그래서 또 이제 부지런히 또 돌아다녀야 됩니다. 각 부동산 학과가 설치된 학교 다니면서 문제를 이렇게 주워와야 됩니다. 주워와야 돼요. 주워와서 계속 이제 여러분 보는 문제 반영하고. 3번 보시면 농지 소유 상한제는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 다 똑같아서 3번만 넣어놓은 거예요. 3번 문제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문제가 다 똑같아서 3번만 넣어놨다고. 너무 많은 거.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일 때는 1만 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한 자가 이농할 때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만이죠? 예. 1만. 하나가 더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요건 미만이에요. 미만 소유할 수 있다죠. 예. 자, 4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 4번 같은 문제는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나왔습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사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만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농사 지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람도 물론 발급을 받는 거고,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전용할 목적, 농지를 사서 갈아엎어서 건물 지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도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야 돼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사람은요, 단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지 취득 목적이 농업할 목적인가 아닌가 이거 보고 달라지는 일이 없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업할 사람이든 농업을 안 할 사람이든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단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때는 요 취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취득이 민법상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할 때예요. 특정 승계 취득할 때다. 저때 취득은 농지를 특정 승계 취득할 때 증명을 발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특정 승계 반대말이 뭡니까? 포괄 승계. 그래서 농지를 포괄 승계로 취득할 때는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 포괄 승계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네. 상속, 유증, 회사의 합병 있네. 민법은 충실하게 공부했네. 그래도 그렇지? 예. 그다음 우리 승계 취득의 반대말이 있어요. 승계 취득할 때 증명을 발급받고 농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승계 취득의 반대말 원시 취득. 농지를 원시로 취득할 때는요.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원시 취득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게 시효 취득입니다. 시효 취득. 타인 소유 농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한 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예. 그 조문은 개정도 안 돼. 아, 진짜.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지금도 있어. 예. 이제 시효 취득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게 또 있네요. 매립 농지 취득. 매립 농지. 매립 공유 수면을 매립하면은요. 토지 소유권이나 물권의 원시 취득이 일어나죠. 물권의 발생, 그렇죠? 원시 취득.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증명인자가 있어. 취득자가 증명. 취득자가 증명이야. 이런 사람은 증명이 필요 없죠. 지 스스로 증명인데 무슨 증명이 필요 있겠어요. 국가가 농지를 취득할 때 국가는 증명이 필요 없죠. 지자체, 공공기관, 수용권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자, 시행하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등, 예, 기관 등등은 자기가 증명인자라서 이런 자가 취득할 때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증명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취득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취득이 아닐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가 없어. 취득이 아닐 때는요. 취득 아닐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유 농지 분할했을 때 공유 농지가 분할이 됐다. 이거는요. 지분만 이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득의 효력이 그 지분에 미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취득한 것으로 보질 않아.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환매권이라는 게 있어요. 환매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농지를 수용당했어요. 그럼 내 농지를 수용해 간 사람은요.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수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농지를 수용해 가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방치한 거예요. 쓰지 않고. 그때 농지의 원소유자가 받은 돈을 돌려주고 도로 사올 수가 있어요. 이게 환매권이야. 그러면 이때 내가 도로 사오면은요. 내가 취득하는 거지. 형식적으로는 취득이잖아. 실질적으로는 취득이 아니라 소유권의 회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왜 등기에서요. 말소 등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죠. 혹시 그런 거 안 배웠나? 예? 소유권을 회복할 때요. 원래 말소 등기 될 거 아니야. 내 건데 상대방 이름 돼 있으면 말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말소 등기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형식적으로는 이전이지만 실제는 뭐야? 소유권 회복이야.
회복이라고 그렇잖아요. 예. 이게 바로 환매권이야. 취득이 아니라고 이거는요. 취득이 아니라 회복이다. 회복, 소유권 회복이다 이거지. 예. 이게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라고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 이건 민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민법 공부 다 했을 때 좀 가르쳐야 돼. 원래. 4번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합병, 포괄, 승계, 공유농지 분할된 지분 위에 그 효력이 미치니까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상속, 포괄, 승계, 시효 완성, 원시, 취득. 2번은요. 농지 전용 신고. 자, 농지를 갈아엎으려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합니다.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 농지 전용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돼. 시군구청장한테.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받아야 돼요.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 농지 취득할 때 발급 받아야 된다고요. 2번 정답이죠. 예. 5번 틀린 거 찾기. 국가는 뭐야? 자기가 증명. 지자체도 지가 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요.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 지문이 작은 함정이 되겠다. 왜 함정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3년 이하의 징역이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농지법에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3년 이하의 징역인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요. 가난한 농민들은요. 3,000만 원 이하가 더 힘든 거야. 예, 3년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취지가 벌금 액수는 더 줄여준 겁니다. 이게요. 예, 1,000만 원입니다. 이걸 노리고 낸 거지. 합병은 뭐예요? 포괄, 승계,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상속, 포괄, 승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시군구청장 함정이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누가 발급하는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군수 X. 예.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라고. 군수 X. 근데 우리 입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틀린 게 군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읍장, 면장이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권자로요. 예. 6번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바로 20년간 예상 외의 문제 하나가 이거 위탁 경영이었습니다. 예. 정답은 몇 번으로 나옵니까? 4번. 그렇죠? 구치소의 수용 중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이건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고 참고로만 보시고요. 예. 그다음 7번 문제는요. 작년도 기출문제 우리 다 맞추고 왔습니다. 유휴농지 대리경 수확량의 10% 지급. 니은번 일단 빼놓고 디귿번 처분 명령을 받았어.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니까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받았다. 처분 명령 받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토지가액의 20% 부과죠. 그래서 기억번의 10%하고 디귿번의 20%인 걸 찾아봐. 2번이네. 그렇죠? 그러면 니은번은 5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니은번을 공부해서 맞힌다는 건 불가능해. 우리가 어떻게 농지법 두 문제 나오는 것을 처벌 규정까지 외울 수 있겠습니까? 내시는 분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 그렇지만 기억하고 디귿 가지고 맞추라고 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이 옳은 겁니까? 1번. 예, 한번 보시고.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을 때는 초과 부분만 처분 의무가 있고요.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입니다. 농지를 더 이상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1년 내에 처분. 1년 내에 처분 안 하면 시군구청장이 처분을 하라는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처분 명령의 내용은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처분 명령을 시군구청장이 할 수 있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예. 거기 보시면은 9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요.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 이건? 5번. 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징집에 대해서는요. 1년 내에 농지 처분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걸 냈는데 저는 주말 체험 용농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지금 들으니까 어저께 뉴스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말 체험 용농 이거 위반했다가 국무총리 하다가 잘리신 분 있잖아요. 어저께 TV 뉴스 나오더라고. 예. 국무총리 하시다가 어저께 그 당 대표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셨는데, 예. 저기 대부도에다가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사놨는데요. 그 농지에 이제 기자가 가서 본 거예요. 갈대가 이만큼 자란 거야. 예, 이만큼. 그러면 갈대 요 길이를 갖다가 역추적해서 주말에 체험 용농을 하러 오지 않은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산한 거예요. 예. 그러면 농지법에는 1년 이상 예, 주말 체험 용농 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돼. 예. 주말 체험 용농을 하지 않으면은요 처분해야 된다고. 근데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들 99.9%가 안 해. 예.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건 문제 안 돼. 국무총리가 안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갈대 높이를 딱 봤더니 이 정도면은 무조건 1년 내에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지를 처분해야 되거든. 처분 안 했잖아. 농지법 위반이지 이거. 예. 그래서 국무총리 그만뒀죠. 예.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나오시더라고. 주말 체험 용농. 그래서 이마에 써 있어요. 주말 체험 용농. 가지고 갈대도 써 있고 막 갈대. 1년 내에 처분 막 써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틀린 거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사를 안 짓는 도시인이요.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 주말 체험 용농 목적. 전부가 소유한 면적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증명은 발급 받아야 돼.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지만 그렇죠? 발급 받아야지만 단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 원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4일 내에 발급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는 이틀 내에 발급한다.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 받아야 돼. 그렇지만 며칠 내에 발급해줘? 이틀 내에 발급해 주는 거예요. 예.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은 신고하여야 한다죠. 그렇죠? 예. 그래서 1번, 4번 다 오는 거예요. 그다음 10번 농지의 대리 경작 및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 5번은 자기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누구냐? 농업인을 말해요. 자신의 농업 경영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자, 농업인은요.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기네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요. 농업인이 주말 체험 용농하는 사람한테 임대하겠다는 사람한테 농지를 임대할 수가 있다. 예. 1번 유휴농지, 놀고 있는 농지, 대리경제학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고요.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 임대할 때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휴경할 때 대표가 지력증진입니다. 인삼 심고 난 땅에는 몇 년간 아무것도 재배가 안 돼. 인삼 재배하고 난 다음에 다 빨아들여서 휴경해야 돼요.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 없어요. 예. 자, 11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 틀렸나요? 1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을 때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거저 맞히라고 냈네. 1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 편면적 강행 규정.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요. 양수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았을 때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충격적인 법조문이 5번이에요. 우리 물권법의 대원칙이요. 물권 변동 효력 발생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거든요. 이거는 법대 입학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예,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라고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농지는 부동산 아니야. 부동산이 인도야. 예, 인도고 다음 날부터 효력 생긴다.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물권법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예. 자, 12번 용어 정의 한번 똑같은 거네. 앞에 나왔던 거하고 보시고 13번 이거는 뭐냐면 국유재산은요. 임대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국유지. 예,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3년 미만 할 수 있어요.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해서는요. 국공유지는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예. 자, 적중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문제가요. 예. 자, 단지 연습만 하라고 약간 바꿔놓은 거고, 농지 보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기출 문제 보시면은요, 예. 거기 1번 문제,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이 옳은 겁니까? 4번. 자, 4번이 옳은 것이다. 이걸 공부해서 맞출 수가 있을까? 못 맞춰. 그러면 나머지 지문을 보겠어요.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 자,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를 위해서 농업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용수원 확보하는 곳이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예. 1번 틀렸죠? 예.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어디다 지정하는가? 녹관 농자에 지정하는데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다죠. 광역시 녹지 틀렸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문화재 발굴행위 할 수 있어요. 매장문화재 발굴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보호구역도 할 수 있다. 규제가 강한 곳에 살 수 있는 것은 규제가 약한 곳에 살 수 있다. 그 얘기고요. 5번 누구한테 승인을 받는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시도지사, 승인권자 농림부 장관이고요. 4번은요. 이거는 별표에 나와. 별표. 농지법 시행령 별표에. 예. 그래서 다른 걸 보고 역으로 4번을 찍으라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4번 다 찍었어요. 나머지는 다 공부했던 것들이라서. 그다음에 2번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옛날 별표 있는 거 나왔는데 한번 보시고. 예. 자, 3번에 농지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깊이 반성해서 원상태로 돌아갈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2번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했으면 따로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3번은 뭐냐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원상 복구하는 걸 말해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았을 때 시군구청장한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는 거예요. 맞아요. 4번 농림부 장관이 농지 전용 허가를 할 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5번은 뭐냐면 조치명령 위반이에요.
공사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지문이 최근에 2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자, 농지 전용이 지금 4번 나왔죠? 자, 옳은 거 찾기 몇 번? 2번. 공사 중지 명령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2번. 마을 회관 부지로 전용할 때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전용 신고. 신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농지 보존 부담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없앤 사람만 납부하는 거예요. 농지 전용하는 사람만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고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원상 복구하는 사람은 납부하지 않는답니다. 4번 납입을 조건으로 전용 허가도 할 수 있죠. 물론 하여야 한다고요. 5번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입니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자, 5번에 농지를 전용할 때 농민들을 위할 때는 신고한다 그랬죠.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쫙 봤을 때 4번이 정답인데 1가구 1주택인 세대주 이미 주택 가지고 있어요. 농지 전용해서 2주택 되는 것을 나라가 특혜를 줄까요? 절대 없어요. 이거는 무주택자의 하나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가지고 별표 내용을 틀리라고 냈는데 정작 틀린 사람은 없어요. 왜? 1세대 1주택인데 농지 전용 신고에서 200평짜리 주택을 갖다 만들 때 신고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자, 6번은 이번 참고를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난 적중 예상 문제도 시간 나면 한씩 풀고요. 풀기 싫으면은 9월 달에 아침마다 2문제씩 푸는 거 있죠. 그거 열심히 풀면 돼요.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럼 다 맞힐 수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9월 달부터는요. 이제 그날 푼 문제는 그날 다 소화하시고 그날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지만 50 며칠만 견디면은요. 이제 자격증이 하나가 생겨. 그렇죠? 이왕 고생한 거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